우리 민들에게 보다 유적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각지의 일도선 수많은 경공업 공장들에서는 지금 인민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리며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인민 소비품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는 사업을 단순히 경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곳을 소중히 지키고 우리 인민을 훌륭히 내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며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되어 있는 경공업 부문의 공장들을 찾고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심혈과 노고의 자욱은 현대적인 위생용품 생산기지인 류경 생활용품 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7월 13일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만나 뵙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 하는 간병철 지배인은 잊지 못할 그날은 공장의 발전 행로에 아로새겨진 영광의 날이라고 격정석에 얘기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포장공정도 돌아보셨는데 그때 포장공정이 자동화가 실현되지 못해서 종업원들이 손을 고쳐야 했습니다. 이 실태를 여해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렇게 하면 노동자들이 힘들 뿐 아니라 제품의 위생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포장공정을 꼭 자동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공장은 인민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부지를 누리도록 몸소 대책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위생용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이 좋을수록 그들이 무엇을 더 요구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이 좋아하는 위생용품의 가지수를 누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공장을 찾아주신 그날은 비 내리는 궂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생산 현장은 배풍 설비도 미처 설치하지 못한 상태여서 설비에서 나오는 연료에서 몹시 무더웠습니다. 하지만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오랜 시간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인민들에게 안겨질 위생용품의 가지수를 누리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애기기저귀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해 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여기에 애기용 소독물종이까지 함께 보내면 인민들이 더 좋아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애기용 소독물종이를 만들 때에는 향료도 넣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을 인민의 사랑을 받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장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말씀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 안고 살며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찾으신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임으로써 제품의 질 보장에서 편파성을 없앨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생산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이자 제품의 질이고 단위의 발전이다 라는 관점에서 기술자 기능공들이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 제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를 통해서 우점은 무엇이고 교남은 무엇인가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대책하면서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요소까지 제품들의 2월 2일 제품 등록증이 수여되었으며 여러 경공업 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류경 생활용품 공장의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오려있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인민사랑의 뜻을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4전원 회의 결정관철에서 혁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승리적 결속을 위한 가장 정확한 진로와 토쟁 방향을 제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4선언회의 결정관철회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 활동이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집중경제선동대, 기동예술선동대가 들끓는 현장의 좌지를 정하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맹렬히 들이대고 있는 속에 직중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원들이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건설자들의 토쟁 요리를 고조시키는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선전대원들은
당중앙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이 구현된 작품들과 허소성이 강한 30여 편의 노래들을 불러주고 그들과 일도 함께하면서 당의 웅대한 대건설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서 모든 건설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힘있게 공유해 주었습니다. 한편 남포시안의 여러 농장들에 달려나간 농군맹 중앙예술 선전대원들은 올해 농사에서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기 위해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요리를 북돋아주는 경제선동 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장원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작품들로 보다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선동을 진행하고 그들과 얘기도 같이 나누면서 당면한 영농공정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 권유해 주었습니다.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초급 선전 일꾼들로 기동예술 선동대를 묻고 시안의 여러 농장들이 나가 화손식 경제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점용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거듭하기 위하여 22곡의 작품들을 준비해가지고 망경대교육 7걸남새 농장으로 나왔습니다. 농장에 나와보니 앞구르작물인 밀보리 가을에서 통작물을 부른 그 기세를 조금 더 놓치지 않고 육농 공정별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에도 다수학을 기회에 안아오려는 농업근로자들의 요리를 더욱 북돋아 줄 수 있는 경제선동 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려고 합니다. 원양어로를 적극화해서 수산물 생산을 증대시킬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신포 원양수산연합기업소 함경남도 수산관리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고깃배들이 원양오장으로 출항했습니다. 수산성의 일꾼들은 원양선단을 조직하고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춰주기 위한 사업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실속 있게 내밀었습니다. 신포 원양수산연합기업소와 함경남도 수산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탐구동원해서 기관 수리를 비롯한 고깃배들의 수리 정비를 기한 전에 질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수산상 성춘섭 동지와 신포 원양수산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수산부문 일꾼들과 종업원들, 가족들이 오르공들에게 꽃목걸이와 꽃다발들을 안겨주며 환송했습니다. 14일 고깃배들이 고동소리 높이 울리며 먼 바다로 떠났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요람인 우리 공화국을 지켜 싸운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의 고귀한 덕과 토쟁 정신을 따라 배우려는 새 세대들의 요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는 속에 전쟁 노병 김형원 동지와 인민봉사지도부 간의 청년들과의 상봉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철천지 원수 미제가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자 영양 위대한 수령님이 명령을 높이 받들고 손에 총 잡고 싸웠던 전쟁 노병 김영원입니다. 올해 나이 94살입니다. 1950년 9월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포병으로 복무한 김형원 동지는 함께 싸운 선우들 모두가 참된 삶을 안겨준 고마운 품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조국 소유의 무기를 잡은 열혈 청년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1211고지 동남쪽에 위치한 666고짐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5군단 32사인데 우리 사단장 동지는 김대홍 항일투사였습니다. 군대에서는 당원들도 있지만 절대 다수는 민청원들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 민청원으로서 김형원 전쟁노병은 1951년 5월에 진행된 전선 동부 666고지 방어전투에서 인민군 용사들이 적들의 발악적인 파도식 공격을 물리치고 피로써 고지를 지켜냈다고 하면서 이 전투에서 수류탄 영웅이 배출됐다고 했습니다.
김형원 존쟁노병은 존쟁노병들을 구문보아에도 비길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법의로 내세워주는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숭고한 도덕 의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새 세대들이 위대한 존숭의 역사를 빛내어 가시는 경례하는 송비서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숭숭으로 받들어 갈 것을 절절히 당부했습니다. 동무들, 이제는 노병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무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경하는 총비서 동지만을 굳게 믿고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해서 이 나라의 밝은 앞날을 안아와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계승자들의 대우에 저국 별사 소의 맥동을 더해주는 전쟁노병들을 민족의 장한 영웅들로 진정한 애국자들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숭세대가 지녔던 소륜결사홍의 정신과 저국소 정신을 대르리어 계승해 나갈 불같은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거리와 마을 일터를 아름답게 하고 도시와 마을의 풍치를 돋구기 위한 원림 녹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지금 빨리 자라고 관상적 가치가 높은 느티나무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새고리들과 이제 농촌 마을들이 일도서고 여기에 훌륭한 원림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이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시되고 있는 문제가 이제 가로수 조성입니다. 그 가로수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나무들을 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느티나무가 좋은 수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느티나무는 우선 보기 좋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그 유해가스라든가 먼지, 이제 소음을 제거하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나무같이 넓고 잎이 빽빽하게 자라기 때문에 많은 그루를 지어주어서 이제 보행자들에게 좋은 조건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런 점으로 해서 그 독립수로 혹은 이제 묶음식으로 이렇게 많이 심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로수로 많이 심습니다. 여기 호구절거리를 비롯하여 구역 안에 심은 느티나무는 500여 그루나 됩니다. 현재 우리 원림사업소에서는 심은 나무들에 대한 비배 관리를 잘하는 것과 함께 구역 안의 여러 장소들에 느티나무를 많이 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무들에 대한 비배 관리는 가지 자르기와 여러 가지 용량의 꿀을 5일 간격으로 모아주고 있습니다. 기본 도로뿐 아니라 산림집 구역 안의 공원 식토들에 느티나무를 많이 심어 새고리 매물을 일신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자강도 희천시 지신남새농장에서도 새로 일도선 산림집 구역들에 느티나무를 많이 심고 가꿔서 농촌 마을의 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생활력이 강해 농촌 마을 구호대소나 재배할 수 있습니다. 심어서 12년이면 이곳 경리의 말에 의하면 느티나무는 자연적으로 보기 좋게 자라므로 특별히 모양 다듬기를 해주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벌레가 잘 끼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좋은 수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농장에서는 느티나무를 산림집 주변에 대대적으로 심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어서 농촌 마을의 풍치를 더욱 돋궈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성 부상 세르게이 리압코브가 11일 한 국제회의에서 더이출란드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배비 계획을 비난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2026년부터 더이출란드에 보다 긴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들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그것이 러시아의 가중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외무성 부상은 이러한 미사일 배비 계획이 미국의 침략전쟁 확대 노선의 한 거리로서 러시아의 안전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배비에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최근 극심한 열파와 폭염이 세계 각지를 휩쓸고 있습니다. 로마니아에서는 12일 기온이 44도씨를 기록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여러 지역에 고온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은 일부 지역들에서 극심한 고온으로 땅 겉면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열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의 온도가
공식 통보된 것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열파가 들이닥쳐 7개 도시에 적색경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고온과 함께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들에서는 기온이 40도씨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공공장소들의 음료수 공급 대책이 취해졌다고 합니다. 최근 고고학자들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거대한 육식동물의 화석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번에 발견된 화석이 지금으로부터 2억 8천만 년 전에 물속을 지배했던 거대한 육식동물의 하나인 도롱뇽의 화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가리뼈의 길이는 60cm 정도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번에 화석이 발견된 것이 당시에 빙하로 덮여 있었다는 자료에 기초해서 도롱뇽과 같은 거대한 육식동물들이 공룡이 진화되기 전에 4천만 년 동안 매우 추운 지역에서 번성했을 수 있다는 견해를 새롭게 내놓았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농업 생산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작물의 상태와 토양 조건,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농사일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수십 개의 감시 장치들로 망을 구축하고 자료들을 수집해서 종합지령실로 전송합니다. 지령실에서는 정밀화된 분석 체계로 전송된 자료들을 분석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게 합니다. 망에 연결된 무인기들은 정기적으로 밭을 검사하는데 40분 동안에 26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화상을 포착해서 작물의 성장 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농장에서는 또한 지능관계 체계를 도입해서 농작물에 대한 물 보장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지능 농업이 농업 생산의 과학성과 정밀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실용적인 농업이라고 평했습니다. 이것은 사물 현상의 과학적 원리를 응용해서 만든 새형의 로봇 새입니다. 이 로봇 새는 실제 새가 날개를 움직이면서 날아오르는 원리를 보다 직관적으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실제 새의 날개와 같이 로봇의 날개 부위에 과학적으로 계산된 굴곡을 형성해주고 날개가 공기를 밀어내면서 폴록일 수 있게 해서 추진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생물 모방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앞으로 이러한 로봇들이 더 많이 개발돼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날씨를 알려드리기 앞서서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내린 강수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106.9mm로서 평년과 비슷했지만 이렇게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31.9mm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중부 지역을 위주로 해서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주요 곡창지대에선 가물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남부에서 올라오는 장마전설의 영향을 받아서 7월 말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자주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17일부터 18일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서낙비가 내리고 특히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개성시에선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17일부터 18일 사이에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현재 가물이 해소된 지역들에 또다시 비가 많이 내리면 침수 피해와 습해 등 농작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전력공업부문과 채취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이 위험 개소들에 대한 감시 및 통보 체계를 세우는 등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서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고기압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북부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황해남도와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중부 이남 지역과 평안북도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라선시와 함경북도 북부의 바닷가 지역에선 밤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8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처산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은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오전부터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17일과 18일이 장마 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개송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17일과 18일에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